사랑을 위한 10가지 필수 비타민. 사랑은 한순간의 감정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많은 노력과 배려를 필요로 합니다. 이 10가지 비타민을 습관처럼 생활에 적용해 보십시오. 꾸준히 노력할 때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서로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사랑이 이 비타민들을 통해 더욱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1. accept. 받아들이다. 사랑의 시작은 받아들임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받아들이다란 단순히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상대와 나 사이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포용하려는 의지를 말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삶의 환경과 성장 과정이 다르기에 언행이나 사고방식도 다양하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함께 식사할 때 상대방이 이 음식을 싫어하는구나, 저런 대화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왜 저렇게 편식해? 라며 지적하기보다 저 사람은 이런 취향과 습관을 갖고 있구나 라고 먼저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연스럽게 상대에 대한 비난을 줄이고 더 많은 이해와 공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상대를 내 기준으로 재단에 고치려 들면 결국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바꾸어야 하는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 관계의 출발점은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수용은 서로 다른 존재가 함께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2. believe. 믿다. 사랑이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수 영양소가 됩니다. 믿음은 상대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 그를 존중하고 그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맹목적인 신뢰와는 다릅니다. 상대방의 본질적인 면을 신뢰하며 동시에 사소한 의심들이 생길 때 이를 대화나 확인을 통해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포함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큰 사랑이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일 때문에 늦게 귀가하는 상황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생이 많겠구나, 무슨 일이 있을까 라고 먼저 상대의 상황을 헤아립니다. 반면 믿음이 부족한 상태라면 근거 없는 의심이 확산되어 이 사람이 혹시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은 아닐까? 같은 불신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이런 의심은 관계의 근간을 흔들어 결국 불행과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care. 돌보다. 돌봄은 사랑의 핵심적인 표현 방식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문제 해결을 함께 모색하는 태도가 돌봄의 일환입니다.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운 시간에는 누구나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하고 낙담한 상대를 향해 너라면 극복할 수 있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와줄게 라고 말하며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은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렇게 서로 돌봐줄 수 있는 관계일 때 비로소 사랑은 단순한 호감 이상의 깊은 유대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desire. 기대하다. 기대한다는 말은 단순히 상대가 무언가를 잘 해내길 바라는 마음을 넘어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고 응원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하든 분명 해낼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는 엄청난 용기를 선사합니다. 이를테면 상대가 자신의 새로운 취미나 분야에 도전하고 싶어 할 때 너는 분명 잘할 거야 라고 말해주는 한마디는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너를 믿기 때문에 넌 분명 성장할 것이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싶다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또한 너는 안 될 거야, 실패하면 어쩌려고 같은 부정적인 말보다는 할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해주면 상대는 더 큰 동기부여를 얻고 두 사람 사이의 신뢰 또한 단단해집니다. 5. 이레이즈. 지워버리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지내다 보면 크고 작은 다툼과 실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상대의 허물과 단점을 집요하게 기억하고 들춰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의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 않을 수 있지만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면 서로의 짐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과거 행동으로 인해 불화가 생겼더라도 관계를 이어나가고자 한다면 그때 참 힘들었지만 이젠 털어내고 앞으로 나아가자 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매번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어 네가 예전에 이랬잖아 라고 말하면 사랑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워야 할 과거의 상처와 트러블을 오랫동안 간직해두면 결국 둘 사이에는 커다란 벽이 생기게 됩니다. 6. forgive. 용서하다. 용서는 지우고 싶은 기억들을 마침내 흘려보내고 다시는 그 문제로 상대를 가혹하게 비난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용서가 중요한 이유는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나 자신이 잘못을 범할 수도 있고 내일은 상대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를 잘하지 못하면 사소한 실수에도 크게 흔들리거나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조건 없는 용서를 할 수 있다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작정 참거나 자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상대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주면서 동시에 우리의 관계는 과거 대신 미래를 바라본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7. give. 주다. 사랑에서 준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시간, 마음, 배려, 응원, 그리고 진심 어린 관심까지도 모두 주는 것에 포함됩니다.
더불어주는 행위는 상대방을 기쁘게 함과 동시에 자신도 풍요롭게 만듭니다. 연인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힘들어 보이는 상대에게 너 오늘 많이 힘들었지? 내가 오늘 저녁 준비할게 라고 하는 간단한 말이나 직접적인 행동도 훌륭한 주기의 예시입니다. 이런 작지만 소중한 행동들이 쌓여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안정감과 함께 관계를 더욱 깊고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8. Listen, 귀 기울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은 사랑의 출발점 중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이야기할 때 진심으로 경청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삶의 무게가 덜어지고 마음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상대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대화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고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상대의 이야기에 몰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힘들다는 상대에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더 이야기해줘. 많이 속상했겠다. 라고 말하며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공감의 제스처를 보이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위로와 안정을 줍니다. 9. 리스펙트. 존중하다. 존중은 사랑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입니다. 존중의 핵심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가치, 취향, 판단, 그리고 삶의 태도를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깎아내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왔으며 그 누구도 타인의 삶을 완전히 재단할 수 없습니다. 삶의 방식이나 생각이 내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공감의 단계를 밟게 됩니다. 존중이 깔려있지 않은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은 매우 깊습니다. 예컨대 상대가 추구하는 일이나 취미, 인간관계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낸다면 상대는 스스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존중이 바탕이 되는 사랑은 갈등이 생기더라도 이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태도를 유지시켜줍니다. 10. Thank,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표현은 사랑의 결정체와도 같습니다. 둘 사이에 오간 일상적인 호의나 작은 배려까지도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이 쌓일 때 사랑은 더욱 빛납니다. 상대가 해준 사소한 일에도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서로에게 긍정적인 감정이 부풀어 오릅니다. 한편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자신이 받는 대우가 정당치 않다고 느끼며 서운함을 쌓아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바빠도 상대가 내게 해준 선의나 배려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인사와 감사를 전해야 합니다. 이는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사랑을 더욱 단단히 묶어주는 행동이 됩니다. 이상 10가지 사랑을 위한 필수 비타민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를 믿고 존중하며 귀 기울이는 과정이 없다면 상대의 실수를 지워주고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상대에게 기대하고 꾸준히 주고 돌보려 해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린다면 관계는 금방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가장 오묘하고도 강력한 감정 중 하나가 사랑이다. 사랑은 때로는 기적 같은 기쁨을 주고 또 때로는 슬픔과 고통을 동반하기도 한다. 사랑을 시작하면 이전에는 전혀 연관지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되고 상대방의 말투와 표정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한다. 사랑하는 이의 작은 두통 하나에도 세상이 무너질 듯 걱정하고 한마디 다정한 말에도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처럼 강력한 감정을 우리 안에서 생생히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상대방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와는 다른 그 사람의 감정과 욕망, 고민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단지 상대의 외형적 모습이나 스펙 혹은 사회적 지위만을 바라보지 않는다. 사랑에 빠진 이들은 상대가 가진 세계를 궁금해하고 그 안에 자신의 위치를 찾고 싶어 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 눈에 비친 상대방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살아가는 내면의 우주로 들어가려 애쓴다. 상대방이 느끼는 두통, 불안, 기쁨, 갈망 같은 감정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어떤 배경에서 비롯되는지를 고민한다. 그리고 그렇게 상대가 경험하는 것에 맞추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해 나가게 된다. 예컨대 연인이 머리가 아파라고 호소한다면 그럼 약을 사 먹으면 되지 하고 단순히 해결책만 내놓는 방식으로는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기 어렵다. 물론 당장의 고통을 덜어줄 처방을 해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진심 어린 공감의 표현과 관심을 보이게 된다. 많이 아파?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여기 좀 주물러 줄까? 같은 말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함께 느끼려 하는 시도다. 상대의 느낌에 초점을 맞춘 이러한 방식만이 나는 네가 겪는 고통을 나의 문제처럼 생각한다는 진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사랑은 배려라는 단어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배려와 사랑은 같지 않다. 배려라는 개념 안에는 주로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 맞춰가는 노력에 대한 의미가 들어있다. 반면 사랑은 한 발 더 나아가 상대의 경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경험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찾으려 한다. 단순히 불편하지 않게 조심하자라는 차원을 넘어 너의 삶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가능하다면 너의 바람을 현실로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의지에 가깝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가진 모든 특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아무리 사랑이라 해도 상대가 아주 사소한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추궁하고 비난만 일삼는다면 그것은 공감이라기보다 억압에 가깝다.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까지도 이해하려 할 때 비로소 사랑은 완전해진다. 이는 내가 더 옳으니 네가 무조건 맞춰야 해 라는 논리에 근거한 양보나 문제 해결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태도다.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의 삶을 내 것처럼 함께 걷겠다는 결심이다. 많은 연인들이 왜 날 사랑해? 라는 질문을 주고받는다. 누군가는 장난삼아 또 다른 누군가는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이때 너는 부자잖아 혹은 너는 예쁘잖아 멋지잖아 라는 식의 대답은 사랑의 본질을 훼손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상대방의 특징이나 조건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돈이 많아서 사랑한다고 답한다면 이는 상대의 경험보다 자신의 욕구 충족을 우선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버린다. 사랑은 어디까지나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어떻게 느끼고 살아가는지를 알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너를 나는 받아들인다는 선언에 가까워야 한다. 즉 사랑은 목적이 없다. 사랑의 동기는 너이기 때문에이며 동시에 네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절대적이고 심지어는 불합리해 보이는 이유를 갖는다. 그래서 네가 날 사랑하니까 나도 널 사랑한다 라는 말 또한 본질을 비껴간다. 물론 현실에서는 상호적인 마음의 교류가 중요할 때가 많다. 하지만 그 근거로 네가 날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랑은 상대의 경험보다는 내가 받는 만족감을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 결국 사랑은 내가 제공하는 어떤 관심이나 배려를 통해 충족하는 서로의 세계 공감이지 이익이나 조건으로서 교환되는 가치가 아니다. 연인이 주고받는 메시지, 시선, 목소리에는 언제나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라는 간단한 질문조차 정성 어린 걱정인지, 서운함의 표현인지, 혹은 단순한 궁금증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상대가 무슨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 하는 해석 과정을 거친다. 어떤 때에는 이 해석이 잘못되어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때로는 과잉 해석으로 괜한 오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의 불확실성 자체가 사랑의 소통을 풍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게다가 연인의 감정 상태는 시시각각 변화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밝게 웃던 연인이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전혀 예상 못한 순간에 화를 낼 수도 있다. 그렇기에 사랑을 하는 사람은 늘 촉각을 곤두수고 상대의 지금 이 순간을 정확히 이해하려 애쓴다. 지금 어떤 기분일까? 방금 내 말투가 거슬렸던 걸까? 좀 더 부드럽게 말해야 했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상대의 세상으로 한 발씩 더 들어간다. 이처럼 사랑은 안정적이면서도 끊임없이 움직이는 역동성을 지닌다. 그 끝없는 해석의 노력과 실천이 없다면 사랑은 어느 순간 쉽게 시들해지고 만다. 사랑에서 말하는 이해는 단순히 화내지 않고 들어줄게 라는 식의 맹목적인 포용과는 다르다. 물론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잘 들어주는 것은 사랑에서 매우 중요한 태도다. 그러나 사랑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랑은 상대의 시각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발견하고 그가 스스로를 더욱 온전히 펼칠 수 있도록 함께 돕는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여기서 더 나아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무엇이 가장 힘들어 보이는지 말해줄래? 라고 묻는다. 상대의 바람과 동경 그리고 이를 둘러싼 두려움까지도 공감하면서 그가 나만의 세상에 머물지 않고 조금 더 넓은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응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맹목적 이해가 아닌 진짜 공감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내 세계를 이해하려 하고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격려하는구나 라는 지지의 사랑이 된다. 결국 사랑은 내가 가진 가치관이나 시각만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시선과 경험을 온전히 맞이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상대방이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등을 알아갈수록 나의 세상도 함께 넓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넓어진 나의 세상을 통해 나는 나라는 틀 안에 갇혀있던 생각과 감정을 해방시킬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세계를 알면 알수록 때로는 그가 곤란해하거나 슬퍼하는 순간에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대방이 이 일은 내게 정말 중요해 라고 말할 때 왜 그것이 중요한지 그 문제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기대를 품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애쓰게 된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을 온전히 상대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는 단순히 내 시선에서 바라본 너를 분석하는 행위가 아니라 마치 잠시라도 내가 너가 되어 세상을 탐색하는 듯한 경험이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계속 자라나면 어느 순간 나로만 존재하던 세계가 우리로 확장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내 방이었던 공간이 동시에 우리의 추억이 쌓이는 장소가 되고 내가 평소에 듣던 음악은 우리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며 내가 자주 가던 카페는 이제 둘만의 아늑한 쉼터가 된다. 이런 변화를 가능케 하는 힘이 바로 내가 너를 알아가고 네가 겪는 세상을 함께 느끼겠다는 마음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늘 긍정적인 면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세계관과 생활 패턴을 가진 두 사람이 우리를 형성하는 것은 크고 작은 충돌과
양보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그렇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과정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즐겁게 받아들이려고 한다. 갈등과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네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알고 싶어 라고 묻고 그 답변을 온전히 수용하면서 함께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 이 모든 노력은 결국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귀결되지만 그 안에는 참으로 많은 시간과 진심, 인내가 담겨 있다.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욕망 충족이나 단순한 본능적 끌림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그것은 기꺼이 내가 가지지 못한 시각을 배우고 나와는 다른 삶의 결을 인정하며 상대의 우주를 향해 무한히 열려 있으려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자주 말한다. 나는 너를 통해 내가 몰랐던 세상을 보게 되었다고.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일상의 크고 작은 것들에 대해 이건 네가 겪는 거니까 네 입장에서 생각해볼게 라고 말하는 태도다. 연인의 머리 아픔도 작은 고민 하나도 하고 싶은 소망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머물러서 살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상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가 일상에 자리 잡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깊은 안도감과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커다란 확신을 동시에 얻게 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고유한 세계를 가진다. 그 세계는 나 이외의 누군가가 온전히 알기 쉽지 않다. 사랑은 그 어려운 일을 가능케 하는 유일무이한 통로이며 이 통로를 통해 서로의 삶을 교환하고 확장시킨다. 그리하여 사랑에 빠진 우리는 단 한순간이라도 자신을 초월하여 상대의 시선과 관점으로 세상을 탐색하게 된다. 이때 비로소 상대는 내가 가진 세상에서도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나 또한 상대의 세상에서 한 자리를 부여받는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고유함을 인정하며 함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이 경험이야말로 사랑의 본질적 기쁨이 아니겠는가. 사랑은 결코 분석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느끼고 해석하고 함께하려는 태도로 사랑을 실천할 뿐이다. 그리고 그 실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조금씩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간다. 애초에 이처럼 무한히 확장되는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쉽사리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사랑은 우리 삶에서 커다란 행운이자 동시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가치다. 결국 사랑은 세상을 상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연인을 통해 경험하는 작은 기적이며 그 기적이 일상의 온갖 사소함을 의미로 가득 채운다. 그리고 이 기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선물이 된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